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들을 통해서 시각화 목적을 달성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. 아드리엘 고객 중에서 시각화를 잘 사용해가지고 이쁜 형태의 대시보드를 구성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잘 된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, 그 다음에 저희 아드리엘 데모뷰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. 거기서 아드리엘 대시보드에서 작동하는 시각화를 직접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잘 된 거다, 아니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, 이런 부분들을 직접 조작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시보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주셔서 단순히 위젯들을 나열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는 케이스인데요. 제가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제가 팁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자리에서도 시각화를 신경 쓴다라는 것인데, 보시면 금액과 관련된 지표는 앞에다가 돈 표시를 넣어놨어요. 이 전환율과 관련된 지표의 타이틀에는 또 전환율과 관련된 표시를 넣어주셨고,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페이스북과 네이버를 주요 채널로 보고 계시는 분인데, 페이스북과 네이버를 이렇게 색깔을 넣어줌으로써 만약에 여기서 이 색깔이 있는 동그라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중에서 나는 페이스북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페이스북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한눈에 시각이 열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. 그 외에도 차트 사용에서도 말씀드렸던 원리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, 일단 매체별 지출 비율을 확인하실 때 매체가 두 종류이고 페이스북과 네이버 검색의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이 차트로 페이스북이 정확히 4분의 3의 광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한 번에 전달이 되고, 또 막대 그래프도 광고 지출과 구매 전환값이 둘 다 금액과 관련된 지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막대 그래프로 바로 옆에다 놨을 때 둘이 같은 단위로서 비교하기 편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막대 그래프로 그려주셨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중요한 지표들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성과 추세 위젯을 활용해 주셨는데요. 이 부분은 이 아래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추이를 보기 위한 차트이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를 활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파란색이 이번 주고 회색이 지난주인데, 이 두 개의 선을 그린 것만으로도 지난주 대비 광고 지출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았다, 근데 구매 전환율은 이번 주가 끝날 때쯤에 지난주보다 높아졌다, 이런 방향성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서도 차트를 활용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 차트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항상 타이틀 앞에 아이콘을 표시를 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제로 차트와 이 대시보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내 눈길을 가져가기 쉽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데모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 아드리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대시보드 데모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요. 이 중에서 제가 시각화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 잡아볼 게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대시보드 뷰 같은 경우는 소규모 브랜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해놓은 데모 뷰인데요. 이 중에서 포인트로 할 만한 게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보시면 링크 클릭과 CPC의 관계를 점도표로 그려놨는데요. 보통 생각을 할 때 링크 클릭이 많이 발생할수록 각 채널별로 최적화가 잘 되어서 CPC가 낮아진다, 따라서 링크 클릭과 CPC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돼야 잘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지표를 X축, Y축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렸는데, 실제로 링크 클릭이 가장 많이 발생할수록 분명한 하나의 직선은 아니지만 경향성상 링크 클릭이 많을수록 CPC가 낮고 링크 클릭이 적을수록 CPC가 높았던 성과를 채널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데모뷰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매체 데이터를 통합해서 한 번에 통합된 데이터 내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인데요. 사실 이 대시보드는 구성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맨 위에 가장 큰 글씨로 보여주게 해놨어요. 사실 이거는 그냥 큰 글씨로 썼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의 본능상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큰 글씨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데모뷰 구성은 글씨의 크기만으로 사람들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부터 보게 만든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콤보 차트 같은 경우는 광고 비용과 매출액 장바구니를 한 번에 주차별로 어떤 추세인지 볼 수 있게 해놨는데요. 이것도 사실 잘 만든 그래프긴 한데, 지금 보시면 광고 비용과 매출액이 금액 관련된 지표고 장바구니는 건수로 측정되는 지표라서 사실 매출액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
주차별 성과를 링크 클릭과 CPC, 클릭과 관련된 지표를 표 안에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넣기 어려운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시각화 효과를 사용할 수 있고, 만약에 CTR도 중요하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CTR에서도 막대 그래프를 넣어서 추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수치별 차이와 전체적인 추세를 함께 보여주고 싶을 때 많이 활용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월별 지출 트렌드 대시보드인데요. 이 대시보드는 지출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주차별로 광고비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회색으로 그려진 꺾은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현재 보고 있는 기간의 전 기간과 지금 기간을 비교하는 그래프인데요. 전 기간과 이번 기간을 비교할 때는 한 달 혹은 일주일별로 3주 전보다 얼마가 더 높았는지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기간과 지난번 기간의 추세를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추세를 비교하기 용이한 꺾은선 그래프로 비교 기간을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광고 비용을 팀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파이 차트로 그려놨는데요. 이것 같은 경우도 팀이 2개밖에 없고 어떤 팀이 더 많은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죠. 그래서 파이 차트로 효과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, 막대 그래프도 위랑 같은 건데 막대 그래프를 누적 막대 그래프로 그렸어요. 그래서 이 지출이 많이 됐을 때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 안에서도 더 잘한 시각화가 있을 수 있고 더 부족한 시각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, 전체적으로 전달해야 될 내용을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 뜨는 세부적인 지표나 아니면 데이터로 표시한 테이블을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, 그리고 우리 보는 사람은 이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하면 되는지를 한 번에 전달을 하는 게 잘 될수록 잘 된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시각화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을 엄청 시각화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훑어보았는데요.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자면, 시각화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시각적인 본능이고, 이 본능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구죠. 그래서 이미 우리는 모두가 시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, 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시각화를 해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고 시각화를 시작하실 때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편한 시각화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